안녕하세요. 티파지토리 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첫 시간에 이어서 오렌지 3를 이용해서 실무에서 쓴다면 과연 나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 환경 정보, 저는 해양 쪽 일을 하기 때문에 해양 환경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할까 합니다. 해양 환경 정보 포탈에 가시면 여기 해양 환경 측정망 정보가 있고요. 우리나라 해역을 동서남에 총 5개의 권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고, 각 생태구는 또 각 연안 그 권역이 있습니다. 그 권역 안에는 해양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스테이션들이 있고요. 특히 항만에는 또 항만에 한두 개씩 측정소가 있습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측정이 되어 오고 있고, 연 4회, 2월, 5월, 8월, 11월 4회 측정을 합니다. 항만은 이제 2월하고 8월 두 차례만 측정이 되고요.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생태구명, 정점명 해가지고 쭉, 그리고 각 항목들은 표층과 저층 두 번씩 측정 데이터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받아다가 실제로 실무에서 필요한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오렌지 3로 처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처리 시나리오는 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항만 해양환경 관측 데이터를 이용해서 속초항, 울산항, 부산신항, 광양항, 제주항, 목포항, 대천항, 동서남해에 있는 주요 7개 항만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이 되겠네요. 10년간의 항만별 여름철 평균 표층수온 및 최저 표층수온과 최고 표층수온을 집계하여 제시 비교하시오. 뭔가를 제시 비교할 때는 이제 그래프가 유용하죠. 그래서 그래프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파일 가지고만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뻔하니까 이제 DB를 쓰시는 분들은 또 궁금할 거예요. DB는 과연 어떻게 할까? SQL 테이블이라는 게 바로 DB와 연결해서 DB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제가 사용하는 그런 위젯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위젯은 그 사용하는 RDBMS 종류에 따라서 확장팩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그레스QL을 쓰기 때문에 옵션에 애드온스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확장팩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기존에 어떤 준비되어 있는 유명하고 좀 이렇게 많이 활용도가 높은 그런 거 외에는 여기에 리스트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좀 구글링을 하셔서 찾아보시고 알아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코 포스트그레스 2, 요게 이제 포스트그레스QL DB와 접속하게 하는 그런 확장 모듈이에요. 그래서 여기 add 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벌써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설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체크를 하면 여기 인스톨 하고 나오고 OK 하면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 옵션을 add on을 설치하려면 관리자 모드로 오렌지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려면 생소하실 텐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주소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로컬에 구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컬 호스트라고 했는데, 뭐 원격지에 있는 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 주소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격지에, 그게 다른 도시, 뭐 부산이나 서울 아니면 심지어는 외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도 접속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오렌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컬이 빠졌네요. 로컬 호스트고요. 요 다음에는 앞에 게 데이터베이스명, 뒤에 게 스키마명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니 스키마니 이런 얘기들은 데이터 그 사이언스 섹션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 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명, 그다음에 비밀번호. 예,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는 지금 코엠 언더바 MEMV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만 있기 때문에 하나만 뜨는 것이고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에 쭉 리스트업이 같이 되겠죠. 그래서 그 테이블만 내가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파일에서 읽은 게 아니죠.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끌고 와서 연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SQL을 잘 쓰시는 분들은 커스텀 SQL 해가지고 SQL문을 직접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뭐 데이터가 간단해서 그렇지만 SQL을 쓰다 보면은 뭐 테이블을 조인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더 전처리를 한 다음에 딱 요구되는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게 이제 항을 가져야 되겠네요. 7개 항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조건부로 가져와야 되니까 select row가 되겠죠. 자, 조건을 실행하려고 봤더니 이쪽에 값이 나와야지 제가 뭐 키인을 하지 않고 딱딱 선택해서 할 텐데 그게 안 되죠, 지금. 봤더니 예, S라는 거는 이제 텍스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C는 카테고리컬을 얘기하는 거고 N은 뉴메릭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DB에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잘못 인식된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ST네임도 카테고리컬이 돼야 이쪽에 뭔가 예, 값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요 과정 중간에 연결을 끊고요. 설명드리지 않았던 요 에디트 도메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뭔가를 거쳐야 되는 거죠. 형 변환을. 그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S 언더바 B 언더바는 각각 서페이스하고 버텀의 약자로 제가 그냥 구별해서 넣은 거예요. 표층과 저층이라는 의미고요. 걔네들은 거의 다 수치형이었죠. 근데 여기 다 텍스트로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T 네임, 스테이션 네임도 텍스트로 돼 있죠. 얘를 카테고리컬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는 거는 아까 자동화 기능에서 또 리스트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DD는 뭔가요? 연월이니까 얘는 그냥 놔두고 뎁스죠. 수심도 뉴메릭이죠. 네. 그럼 다 이 이후에는 전부 다 뉴메릭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다시.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항을 추려내는 거네요. add 컨디션을 하나 추가하고요. stname이 어디 있나요? stname is 한 항만 추출하려면 is가 맞지만 여러 개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is one of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편하겠죠. 광양항 H01 대천항 01
네, 이렇게 6개 항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이제 기간이네요. 연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면 다시 조건 하나를 추가하면 되죠. 그래서 YYY가 연도니까 연도는 이런 게 있고요. 비트윈이 있네요. 비트윈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그리고 또 조건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항만별은 이제 그룹바이에서 나중에 해야 되고, 여름철이 있네요. 여름철. 조건 추가해야 될 게 is 8월이 여름이겠죠. 8월 이렇게 선택해주면,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70개가 되네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게 70개가 됩니다. 이렇게 쭉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셀렉트 컬럼을 해야 되겠죠. 모든 데이터를 다 다룰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셀렉트 컬럼을 하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메타 이거 잘못 들어가 있네. 지금 필요한 게 연도, 서피스 템프죠. 템퍼레처. 이게 이제 수온 항목이 되겠고요. 스테이션 네임, 뭐 에코 네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고요. 참조 정보들이니까 뭐 M하고 Y도 이제 확인용으로 같이 보여주면 좋겠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게 이제 그룹 바이가 되겠네요. 그룹 바이. 여기 보시면 그룹 바이가 있어요. 자, 그룹 바이에서는 이쪽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룹 바이를 뭐로 할 거냐 하는 게 여기서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 그걸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 관측소별로 그룹 바이를 하겠다. 그랬을 때 에코네임이나 뭐 이런 것은 다 아무것도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서 수치에 관련된 어그리게이션스는 수치에 관련된 거예요. 뭐 썸을 할 거냐, 최대 값을 할 거냐, 뭐 평균 값을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표층 수온, 서피스 템퍼리처에 대해서만 이런 수치들을 집계를 해라 이런 거예요. ST 네임별로. 그러면 벌써 앞에서 10년간 다 추렸죠. 그 다음에 관측소 다 추렸죠. 그 다음에 여름철이냐 겨울철이냐 다 결정했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런 관측소 이름별로 집계를 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7개의 행이 나와야 되겠죠. 항이 7개니까. 여기에 보시면 70개에서 그걸 집계해서 7개로, 그러니까 각 항의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한 값, 또 최대값, 최소값을 집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테이블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네, 7개가 딱 집계가 됐고, 항별로 표층 수온의 평균값, 여름철입니다. 그죠? 여름철에. 그 다음에 최소값 이렇고 최대값 이렇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그럼 거꾸로 겨울철은 어떻냐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아니죠. 조건에서 아까 조건이 셀렉트 로우즈였죠. 여기서 얘만 2월로 바꿔주면 이 끝에서는 2월 겨울철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완전히 바뀌었죠. 수치가 다들.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렇게 보겠다. 오름차순으로 최저선이 낮은 것부터 높은 거 이렇게 다 비교가 하기가 쉽죠. 맥시멈 눌러도 그렇고요. 각 헤더를 누르면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어떤 수치로 제시는 이제 완성이 됐죠. 얘를 뭐 파일로 세이브 할 수도 있겠죠. 로컬에 세이브를 하거나 이거는 뭐 부차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가시화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게 가시화 중에 비주얼라이즈 중에 뭐 이런 경우에는 바플로트가 있겠죠.
바플로트. 그룹 바이 결과를 바플로트로 확인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항목은 맥스 값이네요. 여름철에 맥스 값이 되겠죠. 여름철에 미니멈 값. 그다음에 평균 표충선은 이렇다. 그래서 각 항별로 동서남에 있는 항구들의 어떤 그 표충 수원 값들 이렇게 10년치를 가지고 빠르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스 플롯 또 한번 해볼까요? 네, 더 보기가 좋네요. 네, 이렇게 지금 ST 네임별로 맥스 값도 이렇고 분포가 이렇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컴페어 메디안스 중앙값이 있잖아요. 중앙값으로 했을 때도 중앙값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민값으로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막 튀는 데이터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눌렀을 때 차이가 나는 게 보이면은 걔 데이터는 뭔가 튀는 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값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오렌지라는 툴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추려내고 또 빠르게 이렇게 확인해 보고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